번째 시간 더 해야겠죠? 인중쌤이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이게 정보가 다 나와서 어떻게 없어질지가 궁금합니다. 인중쌤 잘 해주세요.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개인별 장기 요양 계획서까지 다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작성한 것까지 해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급여 제공 계획을 저희가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 급여 계약에 대해서 어르신을 요양보호사한테 모셔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워크넷은 지금 없어졌고 고용24를 통해서 구인을 하실 겁니다. 땡땡땡 어르신을 모실 거고 지역이 어디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라고 구인을 해서 뭐 보통 콜 한 50콜 받으실 거고요. 그 중에 한 5명 만나서 면접 보셔야 될 거고 그 중에 한 명이 그 어르신한테 들어가실 건데 요양 선생님들도 저희만 믿고 저희한테만 이력서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군데를 내셨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합격하면 그 중에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면접 보실 때 1번이 불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명 정도를 더 받아놓으셔서 1번 선생님이 나 못해요 라고 했을 때 바로 2번, 3번 선생님이 가실 수 있도록 해놓는 게 팁입니다. 그럼 이제 급여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변경을 해야겠죠? 조회 누르면 그분의 어르신의 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먼저 하시면 돼요. 이름을 누르고 조회 누르면 그분께 뜹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연, 월, 일을 합니다. 그렇죠? 2025년 5월 근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근무가 들어가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분은 가족요양을 만약 했을 때 90분 이상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네요. 이런 안내 문구가 계속 뜨니까 선생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 버튼 빨간색으로 되니까 쫓아다니시면 됩니다. 시설은 어르신을 넣을 수 있고요. 제가는 어르신을 함부로 넣을 수 없지만 선생님들, 요양보호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시설은 등외자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재가센터는 등외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를 할 수 있는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WFC나 희망이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WFC 이제 없어졌으니까 희망이음을 통해서 직원 등록을 하셔요. 그래서 시설은 직원 등록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희망이음에 등록된 분이 당연히 넘어옵니다. 재가센터는 승인이 나기 전에 근무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입력 버튼을 누르고 그분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인지활동형 어르신들 할 수 있지만 이분은 일반 그냥 방문 요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활동형이 아니어서 취소 버튼 누릅니다. 인지활동형으로 누르면 변화가 있어요. 인지활동형은 120분에서 180분 할 수 있고 최소한 60분은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누르면 직원 구인의 치매 교육 이수라는 요 화면이 떠요. 그래서 치매 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치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관리자도 치매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뜨지만 저희는 인지활동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취소 버튼을 누르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 좀 틀리게 여기에 치매라는 부분이, 치매 이수라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클릭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 분들은 다 희망이 이름에서 승인을 받은 분이고요. 새롭게 종사자 입력을 통해서 들어오면 요 다음 요 종사자에 괄호 열고 신규라는 버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요양보호 선생님의 이름, 주민번호, 직종 요양보호사 넣고 뭐 근무시간일자 오늘이면 오늘, 자격증 발급은 어제 받았으면 어제, 이수했겠죠. 지금은 치매교육에 당연히 나와서 이수가 됩니다. 근데 뭐 2023년도 자격증 발급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치매교육을 따로 이수하셔야만 이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요. 근데 저희는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못 넣어서 그 정보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르면 여기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선생님 이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8시부터 근무를 하시거든요. 8시, 뭐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요 부분이 가려질 거니까 요 분의 입력이 뜨고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되면 프로그램 관리자 이름이 여기 뜹니다. 근데 저희는 인지활동용을 안 할 거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재가센터는 희망이음의 어르신 모실 수 있는 요양보호사 보고를 할 거지만
보고가 승인 나기 전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종사자 입력 버튼이 있고요. 시설은 입소자 입력 버튼이 있어요. 추가 버튼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무를 넣을 수 있죠. 주 5일 근무면 주 5일 근무에 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넣다 보면 힘드니까 전체 선택하셔갖고요. 빼는 날만 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해요. 주 6일 근무입니다. 그럼 일요일 날 이렇게 빼시면 돼요. 빨간 날 다 안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근무가 24개가 들어갔고요. 인재활동형은 안 했고, 타 기관의 어떤 포함, 예를 들어서 뭐 주간보를 간다든가 방문 목욕을 한다든가 방문 간호를 하면 그런 활동 횟수가 여기 뜰 거고요. 뭐 여기는 월 금액, 제가 요 금액을 써서 55,350원이라는 3시간 급여를 24번에서 요 금액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방문 간호나 이런 게 포함이 되면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뜰 겁니다. 월 한도액은 3등급이기 때문에 148만 5,700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월 한도액이 초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날 근무를 꼭 해달래. 근무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초과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실비로 보호자가 다 내셔야 됩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이 금액까지 다 줘요. 그러고 나면 한 3개월이나 지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호자한테 월 금액이 초과된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납부해 주세요 라고 보내면 보호자가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보통은 한도액까지만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저희는 일반 어르신이지만 기초수급자가 되면 여기가 또 승인금액 초과금액 두 칸이 더 떠요. 그래서 그거 놀라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끝납니다. 근무 등록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가 근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보셔야 되고 매번 오늘 5일 빼주세요. 5일 이렇게 빼주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지금 4월달 근무 중이잖아요. 4월에 근무하고 계셔. 그러면 지난 날짜 이렇게 회색으로 뜹니다. 눌러지지가 않아요. 바뀌는 날은 눌려집니다. 하얀색은. 이럴 때는 지난 일정 수정을 눌러서 천재지변은 별로 없죠. 기타 사유에서 수급자 일정 바꿔달래 아니면 요양보상 바꿔달래 눌러서 수정 누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직 지난 날짜는 바뀌지 않고 진짜 흘러간 시간은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지난 일정 수정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활용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정 이력도 이렇게 보면 언제 수정했는지 이렇게 떠요. 그래서 4월 5일날 토요일날 근무셨나봐요. 근데 근무를 빼버리는 이런 수정이 있으니까 이런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정하시고요. 그 근무를 넣고 나면 저희가 수정 통보는 평가 지표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연 통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달이 되기 전에 5월달 근무를 미리 넣습니다. 그래야만 지연 통보가 되지 않아요. 5월달인데 5월 1일날 근무를 넣어. 그럼 지연 통보가 되는 거죠. 평가 때 점수를 깎이니까요. 4월달에 5월달 한 달 전에 넣는 걸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무표가 나왔어요. 그럼 근무표를 넣었으면 그분한테 근무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인쇄 버튼 이 두 가지로 있는데요. 이 인쇄는 너무 힘들고요. 이 달력같이 생긴 걸로 인쇄를 해주시면 이게 달력으로 이렇게 뜹니다. 이거 아마 희미하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캡처 떠서 보내드리면 선생님 이번 달은 이렇게 근무를 하실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저 이날에 결혼식장 가야 돼요. 아니 이날에 뭐가 있어요. 이날에 병원 가야 돼요. 이런 일정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근무 조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호자한테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보호자님 이번 달에 이렇게 근무를 할 건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월달 같은 경우는 근무가 변동되는 게 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대체 휴무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빨간 날에 보호자님들이 다 오시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근무를 다 빼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검정색 또는 토요일날 이런 날 근무를 보통 넣으니까 그래서 4, 5, 6은 저희가 와요. 아니면 보호자님들이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니까 이날 근무 안 내도 돼요 라고 할 건데 만약에 보호자들이 애들이 어려요. 그래서 5월 5일날 어린이날 놀러 가야 돼서 이달 놀러를 갑니다. 많이. 그러면 죄송한데 4, 5, 6 중에 4일은 일요일이니까 쉬시고 5일, 6일은 근무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 근무 조절을 합니다. 물론 월 한도액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월 한도액을 넘어가서는 본인 부담금이 실비로 나가니까 그런 것만 체크해서 근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에 내년
1월 달 거를 근무를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겠죠? 지연 통보가 안 되니까. 근데 1월 달에는 12월 달과 틀린 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틀린 점이 발생하냐면 수가가 바뀔 거고요. 월 한도액이 바뀔 겁니다. 근데 12월 달에 미리 해놓고 저장을 해버리면 잡혀 있으니까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변화를 보통 해줍니다. 공단에서. 그쵸?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뭐가 이상해. 그러면 월 금액 재산정을 눌러보시면 돼요. 오류가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열흘이나 했는데 55,300원밖에 안 되네? 이렇게 문제가 뭐가 있다고 느껴지면 월금액 재산정을 누르면 얘가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는 월금액 재산정을 막 눌러요. 왜냐면 12월 달에 12월 15일경에 막 미리 보내서 근무를 짜놓으면 그 바뀌기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거가 여기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월금액 재산정.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월금액 재산정을 눌러주시면 오류가 잡힙니다. 그러고 나면 당연히 저장 버튼 눌러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근무 넣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근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근무 넣는 거예요. 근데 근무 넣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무 넣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해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근무를 넣는데 그 근무를 가족요양인 경우 태그를 막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고 내일은 어떻게 되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때 활용하시면 또 되는 거죠. 지난 일정 수정까지 했습니다. 이 확장 버튼은 근무가 많아져서 돌려서 봐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때 눌러보면 얘가 내려가면서 근무가 거의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근무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실 때는 확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근무 넣는 거고요. 이제는 우리 어르신께서 그만두겠대요. 요양원에 입소하시겠대요. 그때는 어떤 걸 할까요? 계약서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내야 돼요. 해지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언제까지 하실 건지를 확인해서 3월달은 이미 다 지났으니까 4월달로 보겠습니다. 4월 15일경에 요양원에 가시겠대요. 그럼 4월 15일날 해지 여부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여기 찍혀요. 이 시간은 뭐냐면 그날 근무하신 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태그를 언제 찍을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11시로 표시되어 있지만 11시 반까지 만약에 했어. 태그를 30분 더 찍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면 24시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그날 근무가 태그가 어떻게 찍힐지 모르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11시로 되면 이걸 여기다 해지 통보를 해버리면 여기가 바뀝니다. 2025년 4월 15일 11시 00분. 그럼 아까 등록 버튼 1편에서 했던 등록 버튼이 있을 때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기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할 때는 해지 여부에다 체크해 주시고 해지 여부의 시간이 근무 시간 15일날 마지막 근무 시간이 11시니까 11시로 체크되는데 태그를 11시 전에 찍겠죠? 아닌데 11시 10분 이렇게 찍혀버리면 근무 종료가 끝났기 때문에 10분은 날아가요. 근데 저희는 기본 30분 단위이기 때문에 30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셔야 되니까 이 시간은 11시로 해놔도 되지만 좀 뒤로 밀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 정 찜찜하시면 24시로 해놔 버리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 계약 통보서 해지하면 이 뒤부터는 계약이 없습니다. 빈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이분 안 뜨네요. 12월 달에 퇴소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뜨는 게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15일로 퇴사를 해지를 해버리면 요 뒤에가 다 이렇게 하얗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넣고 계약을 끝내고 그런 내용들을 급여 계약 내용 등록, 변경, 해지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눌러보고 다시 한번 보지만 급여 계약 통보서에 급여 계약 내용
등록, 변경, 해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확인하실 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안내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통보나 뭐 이런 것들이 뜰 때 수정 통보, 지연 통보 요게 뜨는 안내문을 안내하는 거고요. 월 한도액이 초과되면 월 한도액이 초과되는 것까지 뜹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여 계약 통보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그럼 급여 계약을 통보했어. 이제 근무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근무하시기 전에 보통 태그 신청을 합니다. RFID라는 데 통해서. 근데 가족요양 같은 경우는 급여 계약을 하고 바로 근무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지만 그런 다음에 루틴처럼 하셔야 되는 게 RFID에 들어가셔서 태그 신청을 하십니다. 종합조에 가보시면 저희 어르신들이 신청이 됐는지 부착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 부착이 안 됐네. 그러면 다시 한번 태그로 가셔서 태그 신청 관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거 쉽습니다.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럼 신청 버튼 누른 후 여기를 누르시래요. 눌러보면 여기 조회가 뜹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이지만 조회 누르면 떠요. 클릭하면 그분이 여기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그분 내용 뜬 걸 갖고 발급 조회. 발급 종류는 저희는 스마트폰 전용밖에 없으니까 하고 신청 사유는 만약에 신규면 신규고요. 훼손했거나 이사를 가셨거나 분실을 했거나 기종이 바뀌었거나 태그를 추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차고 부착. 두 군데를 가야 되는데 A라는 곳에 B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저희 저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착 구분은 공단에서 부착해 주시는 건 공단. 저희가 직접 가서 붙이면 기관. 이건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소지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부착하시면 되고요. 태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그 신청한 상태에서 태그가 나오면 어르신 댁에 가서 태그를 부착해주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쓸 수 있는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착 보고를 해야 돼요. 태그를 신청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태그를 부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면 오늘. 부착자는 기관이면 기관, 공단이면 공단에선 다 해주실 거고, 뭐 아니면 사회복사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부착 위치는 저는 보통 신발장 안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왔을 때 태그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해요. 뭐 철판에다 붙이면 절대 안 되죠. 인식이 안 됩니다. 또는 이동이 가능한 곳에도 부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신발장 문 열었을 때 그 문짝 들고 다니시는 분 안 계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통 합니다. 방문했을 때 뭐 열어서 태그 찍으시면 되니까 그런 부착보고. 좋은 점은 기관에서 부착할 때는 컴퓨터로 부착 보고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죠. 핸드폰으로도 부착 완료 보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가셔서 부착하시고 하시면 돼요. 예전에 노트북을 갖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센터에 전화해서 센터장님께 부착 여기다 했습니다. 부착 보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찍었는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핸드폰 안에 장기요양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안에 부착 보고 가능하니까 부착 보고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희망이임이라는 걸 통해서 선생님을 저희가 보고했잖아요. 그럼 단말기를 또 하셔야 돼요. 그렇죠? RFID 단말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 직원분들과 핸드폰 번호가 다 떠요. 승인이 나면 이렇게 빈칸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센터장님이면 기관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는 사회복지사들이죠. 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 요양을 하시는, 그러니까 방문 요양을 하거나 방문 목욕을 하거나 방문 간호를 하는 요양요원들을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스마트폰일 거고요. 기기 등록, 핸드폰 번호 010 모시기에 뭐뭐뭐뭐. 그럼 보통 본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본인, 가족명이면 가족명이, 뭐 기타 명이면 기타로 체크하셔서 여기다 등록하시면 그 다음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깔고 그 다음부터 태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루틴처럼 하실 거가 등록을 하시고 계획서 작성해서 근무 넣으시고, 근데 근무가 천천히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근무 넣기 전에 저희 RFID 들어가서 태그 신청하시고 희망이음 가셔서 선생님을 요양보호사님을 등록해서 승인을 받으면 전송기 단말 전송할 수 있는 단말을 등록하셔서 작성할 수 있게끔 태그를 찍을 수 있게끔 출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요 세트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1편에서는 등록을 했고 2편에서는 등록하신 분을 요양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선생님을 구인했고 그 선생님과 매칭을 시켜서 어르신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2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르신들 급여 등록하고 또한 계획까지 쓰는 거 여기까지 하시면 좋고요. 뭐 이 안에 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더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급하게 선생님들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작업까지만 하겠습니다. 3편은 평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편 때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